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 4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3월 한 달간 11조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제 과거와는 다른 시선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자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스마트한 투자 군단인 것. 개인 투자자들의 힘,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리고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다. 네, 힘찬 시장이긴 한데요. 이번엔 좀 차분하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이분과 함께 시장의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한 주의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장중일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뭐 세단장도 했고 시장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방방 뛰었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자면은 오늘도 사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이 팔아요. 네. 개인만이 정말 끌고 있는 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양시장에서의 지수 방어 역할과 함께 주도 역할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동안 그 개인 투자자분들 뭐 지금 동학개미 운동 네. 으로 인해서 그 시장 방어 역할을 했을까 놓고 본다면 실제 표면적으로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시장의 방어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시장을 방어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펀드처럼 특정하게 한 번에 설정돼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주식을 매수를 했다면 시장을 방어했겠지만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은 수많은 분들이 각계 전투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을 방어했다라기보다 그때그때 그 순간에 시장에 개입을 함으로써 그 매물들, 시장에 추출되는 매물들을 그냥 적절하게 소화시켜주는 어떤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하락률로 놓고 본다면 해외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지수의 하락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시장을 방어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 시장은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현재 거래되는 가격 결정 요소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 누군가가 힘이 센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네. 실제 이제 매도자의 성격과 매수자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매수자와 매도자는 궁극적으로 그 시장을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매수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주식을 사게 되나 네. 내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도자의 경우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 대기자가 되는 것이고 매도 대기자의 경우는 내가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팔아도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매도자는 그러니까 매도자가 매도를 하는 경우는 시장에 어떤 특별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 변수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매도자들이 시장에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나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재료가 발생했을 때 그 재료가 악재다 호재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소위 말해서 정말 전문 투자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건 굉장히 시장에 이상한 징후고 시장에 스크래치를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가격의 움직임이 진행되던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의 변화가 생기면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일단 거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차트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반등이 일어나면 굉장히 저가 매수를 잘 한 게 되죠. 보통 네. 이제 눌림목 매수처럼. 그러나 이게 어떤 재료의 상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그 재료가 악재로서 수면 위로 노출되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 있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거 집단적으로 매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매도자가 됨으로써 실제 그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빨라지게 되는데, 네네. 예.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느긋하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시세 상승이 전개될 때는 굉장히 시세는 느리고 차분하게 전개되는 반면에 하락 같은 경우는 매도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공멸하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어떤 형태로 인해서 가격의 급락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가격의 빠른 어떤 하락세가 결국 개인들이 이걸 방어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물량의 이동, 특정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특히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갖고 있던 펀드에서 집단적으로 갖고 있던 것을 지금 수많은 지금 삼성전자 주주만 해도 1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골고루 펼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를 좀 줄여놓은 부분은 있죠.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대해서 그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네. 그냥 가장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뭐 그 이후로 뭐 미선물에서 급등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오늘장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아니, 뭐 미국 시장의 상승은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고요. 네. 우리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표면에 노출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해외 시장보다 굉장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급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이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인데 네. 모두 주식 사기 열풍을 하잖아요. 매수자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시장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고객의 탁점이 47조, 어제는 잠깐 빠져서 46조입니다만은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있으면서 이런 자금은 처음 봤거든요. 보통 주식시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보통 주식시장에 그 고객의 탁점이 한 2조, 3조만 늘어나더라도 네. 가격이 레이팅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지금 20조 이상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주식을 사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만 해도 40조 이상의 이 자금들이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흥분하고 달라붙게 돼 있는 거죠. 나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나만 돈을 못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빠른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진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따라 사야 되는 주식이 있는 반면에 가격이 오른 폭이 작더라도 따라 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따라 사고 안 사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사전에 따라 사더라도 얼마나 준비한 상태에서 계획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따라 사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던 종목들 갑자기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오늘 같은 날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아직 선포하진 않았지만 일본이 이제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흘러나왔잖아요. 만약에 선포가 되면은 시장에서 상승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면 큰 충격은 없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 시장은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공존하는 곳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나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이 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일본의 확진자 수가 없었지만 사실 대충 알기로는 일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입국 제한 조치를 더 많이 하는 게 일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어떤 비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뜨거워진 어떤 상태에서 열을 식히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악재보다는 자금에 의한 호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는 이제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나오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이번에 만기일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대표님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 우리가 봐야 될 투자 지표 무엇으로 꼽으시나요?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삼성전자 실적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 둔화된 부분들이 코로나의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들도 되는 것이고요. 네. 시장 참여자들 또한 부진한 실적이 개개별 기업들의 책임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닝 쇼크들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사실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역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성장의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뭐 선물 옵션 만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 같은 어떤 파생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게 광범위한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살펴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시야가 좁혀가는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함몰되다 보면 시장의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다. 시장에 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탁금이 47조 원까지 늘었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눈치를 보고 있을 텐데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예, 자금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일단 시장에 특히 주식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네. 항상 시장에 계세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네.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들, 뭐 과거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98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어떤 시장에 어떤 특별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시장 외부에서 주식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새로운 수요를, 새로운 피로서 주식시장에 이제 수혈이 되는데요. 이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이 거쳐가는 과정들을 대부분이 거치게 됩니다. 주식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회사 주식을 사게 되고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등등의 시가총액 최상단에 위치한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을 살 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식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진 종목, 내가 최근에 매수했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저조한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내가 매수했던 부분들에 대한 초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시세에 대해서 연연해지면서 매매를 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좀 더 큰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좀 더 작은 종목, 그 다음 변동성이 좀 더 큰 종목, 시가총액 작은 종목, 그러다가 나중에는 테마주까지 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들어오셨던 첫 번째 초기의 목적을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시장에서 휩쓸리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 주식 대기자금이 47조에서 50조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네. 고객의 예탁금이 한 80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80조요? 예. 네. 사상 최대치를 우리는 이제 한번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형 수익증권에 110조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당시 그 이전에도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었고 부동산 억제 정책이 발표됐고 자금이 이동했고 근데 지금은 실제 이제 그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투자자문서의 레브 카운트 같은 이제 하우스 여의도에 있는 하우스 쪽에 자금이 직접 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쪽에 자금들이 몰려갔다가 사실 좋지 못한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정보, 지식 등을 습득한 상태여서 개인들이 직접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던 자금이 한 3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미 작년 12월 16일 이후 12월 17일부터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 6조 원이 이미 들어왔었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물꼬가 터였던 거죠.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던 자금이 한 20% 정도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도 한 30% 정도의 자금이 펀드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20%만 들어오더라도 한 60조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 예탁금 24조 정도였으니까 80조를 넘어서는 상태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바로 이제 그런 거에 기초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주식 예탁금이 80조 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럼 대표님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 한 주의 유망 종목도 전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잖아요. 네. 특히 코로나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진단키트 쪽은 이미 명확한 회사들이 존재하나 네. 백신과 치료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아요. 뭘 하겠다, 뭐 개발하겠다, 실험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많은 거래자들, 특히 단기 매매자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쏠려가서 엄청난 거래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실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업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종목들이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전국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멘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5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지금 뭐 IT 서비스 쪽, 그리고 정권업.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정권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네.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ITM 반도체, 신흥 SEC 이 두 종목은 아주 지금 현재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5G 관련돼서는 RFHIC 누차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RFHIC, 그다음에 HFR, 이노와이어리스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권주는 삼성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정도 보시면 뭐 그렇게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장품주는요? 화장품 참 제가 까먹었네요.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 건강도 있지만 네. 실제 시장에서 가장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코스맥스랑 한국콜마가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5G 장비, 2차 전지 그리고 증권업종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화장품주도 덮쳐주셨어요. 지금까지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